루터 동상이 남긴 여운을 따라 골목 어귀로 들어서니 노란 건물이 거대한 화폭이 되어 나를 맞이했어. 그림 속에 한 남자 마르틴 루터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세상 모든 권세가 황제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 그림 너머로 느껴지는 팽팽한 공기, 황제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저 결연한 눈빛은 대체 무슨 용기였을까? 그 생각에 잠겨 길 모퉁이를 돌아서니 이번엔 거대한 성당이 나타났어. 신성 로마 제국의 심장이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보름스 대성당이야. 저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성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루터가 보름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어가 보려고 해. 1521년 4월에 유럽을 호령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는 이 도시의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수많은 귀족, 성직자, 그리고 학자들, 그 중심에 초청받은 이름 하나, 바로 마르틴 루터인 거죠. 존경하고 친애하는 경건한 마르틴 루터 박사, 교황에 의해 파문당한 그를 황제는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것이 초대장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요. 루터는 두려웠을까요? 물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도 이곳에 불려와 신변 보호를 보장받았었지만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화형당하였습니다. 루터는 후스의 그림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쓴 책들을 가지고 이 보름스의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제국 의회의 첫날 가톨릭 신학자 요한 에크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들에 담긴 주장들을 철회하겠는가? 이는 곧 황제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루터는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한마디는 회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망설임인지 두려움인지 루터에 대한 의심이 회의장에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521년 4월 18일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장에 루터는 황제와 제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 순간 한쪽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고 왜소한 한 수도사의 고백이 제국을 뒤흔든 것입니다. 황제 카를 5세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교황과의 관계를 봉합하고 제국을 안정시키기를 원했지만 작산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온 한 작은 수도사가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정면으로요. 그날 이후로 루터는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어디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말씀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가 섰던 그 자리, 그 진리의 자리, 바로 이 보름스에서 진리는 다시 한번 한 고백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보름스 대성당을 향해 걸어보려 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는 이곳은 단순한 성당이 아니야. 마인츠 슈파이어 성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황제의 대성당, 카이저돔이라 불리던 제국의 심장부였지. 교황이 선출되고 황제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협약이 맺어졌던 곳, 수많은 황제와 주교, 기사들이 밟았던 이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다는 생각에 잠길 무렵에 루터를 다시 떠올렸어. 그가 황제 앞에서 신념을 외칠 때에도 이 성당은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겠지. 천년의 무게를 가진 문 안으로 들어가며 보이는 건 높은 천장, 하늘을 향해 뻗은 육중한 기둥들이야. 오래된 나무 의자에 조용히 몸을 기대니 차가운 돌의 냉기와 아늑한 나무의 온기가 동시에 느껴져. 이곳에서 황제부터 이름 없는 민중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기도를 올렸을까 생각하게 돼. 나라는 존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점인데 이 거대한 시간의 앞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는 기분이야. 그저 조용히 이 공간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성당 깊숙한 곳, 천년의 돌벽을 뚫고 영롱한 빛이 스며들어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같은 스테인글라스야.
반면 성당 가장 앞에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황금빛 재단이 빛나고 있었지. 묵직한 로마네스크 공간에 피어난 바로크 양식의 열정, 서로 다른 시대의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기둥 숲 사이로 이끌리듯 걸음을 옮기니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나타났어. 섬세하고 우아한 고딕 양식의 성 니콜라우스 예배당이야. 이곳은 제국의 역사가 잠든 황제의 무덤이자 지금은 한 영혼이 태어나는 세례당이기도 해. 보름스의 새로운 꽃을 피우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보름스 성당을 뒤로하고 더 깊고 오래된 이야기의 시작점, 이 땅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라인강을 바라보기 위해 나는 발길을 돌렸어. 알프스에서 시작해 북해까지 유럽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는 로마 제국의 문명의 경계선이었고, 중세 기사들에게는 영광과 야망의 길이었으며 수많은 상인에게는 불을 실어 나르는 생명줄이었지. 때로는 라인의 기적이라 불리는 번영의 상징이었다가 때로는 로렐라이의 슬픈 노래가 흐르는 전설의 무대가 되기도 해. 저는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마인츠로 갑니다. 인쇄술의 혁명이 있던 곳이고요. 구텐베르크의 도시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활자로 찍혀서 퍼져나간 곳입니다. 말씀이 종이에 새겨지자 진리는 더 이상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름스의 고백은 마인츠의 활자를 만나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함께 마인츠로 가시죠. 보름스에 빠져나가는 길,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이 이 아침 아래 조용히 서 있었어. 어젯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던 그 행복한 웃음소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 유럽의 도시들을 순회하는 작은 놀이공원이 이번엔 보름스에 열렸던 것 같아. 보름스의 묵직한 역사 한 페이지를 덮고 내 차는 새로운 이야기의 도시 마인츠에 닿았어. 마인츠는 유서 깊은 유산 위에서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가 있는 곳이었어. 오래된 건물 사이에 흐르는 경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 도시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이 시작된 곳,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도시야. 그의 인쇄술이 없었다면 루터의 외침은 보름스를 넘어 세상으로 그토록 빠르게 퍼져나갈 수 없었을 거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15세기 바로 이 도시 마인츠에서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이야. 그 전까지는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사람이 몇 달, 몇 년씩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했지. 구텐베르크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금속으로 만들어 그걸 조합해 찍어내는 방식으로 책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어. 그의 발명 덕분에 지식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었지. 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자연사 전시관이 있었어. 이 거대한 침묵의 증인들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에 어떤 꿈을 그려두셨던 걸까? 그저 뼈로 남은 이들의 시간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말씀인 성경의 시간, 그 간극을 잠시 헤아려 보는 거야. 발걸음을 옮기니 도시 전체를 섬세하게 재현한 모형이 눈에 들어왔어. 잠시 거인이 되어 도시를 내려보는 것 같아. (1767년의) 마인츠 신문이야.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말씀을 넘어 세상의 소식까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앞에 있어. 정보화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야. 박물관 가장 깊숙한 곳, 마침내 그것이 있었어. 유리관 속에 고요히 빛나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1454년경
바로 이 도시 마인츠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이야. 그 진품을 확인할 수 있지. 이 한 권의 책이 탄생하면서 오직 왕과 귀족, 사제들의 손에만 있던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위대한 혁명의 신호탄이었어. 수백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온 성경의 활자, 그 모든 것이 이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벅차올랐어. 구텐베르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차가운 금속의 세계 똑같이 찍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인간의 열망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일까? 이 활자들은 내게 위대한 역사의 증거라기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린 가장 절실하고 아름다운 기도처럼 느껴져. 차가운 기계가 찍어낸 가장 뜨거운 믿음의 증거. 구텐베르크의 흔적을 뒤로하고 도시의 활기 속으로 나왔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마인츠의 심장, 바로 중앙광장이야.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오색 찬란한 파라솔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시장 풍경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 신선한 꽃향기, 그리고 정겹게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오감으로 느껴지는 마인츠의 생생한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활기찬 시장 뒤편으로 이어진 거대한 마인츠 대성당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 마치 이 모든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조용히 품어주는 듯했지. 오래된 도시에는 늘 새로운 이야기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활기는 도시의 심장인 것 같아요. 신앙의 도시에서 이렇게 삶도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역사와 현재, 묵직함과 활기가 공존하는 이 풍경이 바로 마인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해. 나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것을 눈과 마음에 담아내고 있어. 네, 마인츠에 와서 구텐베르크 박물관에도 보고 또 마인츠 거리를 조금 둘러보고 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는 지금 순간에도 마인츠의 유니폼을 입고 이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죠. 이재성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쓴 일기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구는 제 일이지만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곳 마인츠 그라운드 위에서 복음을 품은 사람이 뛰고 있다는 건 이 도시가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의 땅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는 보름스와 마인츠 두 도시 여행을 마쳤고요. 이제 거의 200km에 달하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르트부르크 성을 향하여 갑니다. 보름스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했던 루터는 결국 그곳에 숨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거든요. 칼이 아닌 펜으로 세상을 바꾼 그곳을 향하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